고대 익산 일대에는 산악지형이 평지를 만나는 공간에 여러 마을들이 형성되며 독자적인 고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2년 이리역이 건설된 후 강제로 합쳐지며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었으나 곳곳에 남아있는 독자적인 문화는 현대 익산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고조선을 이어온 준왕은 연나라에서 망명해온 위만에게 서쪽 변방의 땅을 시급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은 정변을 일으키며 고조선의 왕이 되었고 준왕은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준왕은 자신을 따르는 집단을 이끌고 국가를 다시 세웠습니다. 미륵산성은 준왕이 쌓았다고 하여 기준산성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금마산 남쪽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금마면 사무소의 소재지는 옛 마한의 고도였다고 하여 동고돌이, 서고돌이라는 명칭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건마국이라는 이름으로 마한 통치에 영향을 주는 수장국으로 성장하였으나 목지국에게 지위를 넘겨주며 지역의 소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3세기 이후 백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백제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금사에서 남쪽으로 100여 보 떨어진 곳에는 마룡지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동이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서동은 이곳에서 말을 캐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서동이 말을 캐면서 5금을 얻었다고 하여 오금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동은 신라에서 서동요를 유행시키며 선화공주를 꿰어낸 후 백제로 건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금이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서동은 말을 캐면서 얻은 금을 선화공주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의 상류 일대는 금과 관련된 지명들이 있는 공간이며 사금이 채취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정근대까지 물레를 통해 물을 끌어들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형태로 금을 채취했고 일제강점기에 금을 대량으로 채취한 이후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게 되자 금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은 애초에 사금을 채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화공주에게 이런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동은 백제의 30대 임금인 무왕이 되었고 자신이 성장했던 공간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한 자원으로 자신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공간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며 국가를 다시 성장할 수 있기를 염원했습니다. 오금산에는 산성을 건설했고 고을과 다소 떨어진 공간에는 별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미륵삼존이 나타난 연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건설했습니다. 선화공주의 제안으로 시작된 미륵사 창건은 30여 년의 세월을 거쳐 63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마한의 옛 중심지에서 국가부흥의 염원을 담은 사리봉안기가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약 40년간 백제를 다시 성장시킨 무왕은 자신이 태어난 공간과 멀지 않은 곳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급변하는 정세와 귀족과의 갈등으로 멸망하였고 서동의 꿈이 실현되었던 공간은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원삼국 시기 호남평야는 바다였던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공간은 점차 퇴적되며 육지로 변화되었으나 상당수는 늪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악을 등지고 물가와 인접한 평야 일대의 마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백제의 영향권이 들기 시작하자 고을들의 이름이 나타났고 백제를 점령한 문무왕에 의해 일부 고을의 이름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친 경덕왕과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에 의해 이름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를 지나며 한 차례 이름이 변경된 후 근대 이전까지 독자적인 고을이었던 이름이 현재까지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 서동에 발자취가 있던 금마전은 금마군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신라가 안승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보덕국의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1344년 기왕후의 외양이라는 이유로 익주로 승격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태종에 의해 익주는 익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익산의 중심지는 금마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금마산 남쪽에는 조선시대의 교육시설인 익산향교가 남아있으며 현재의 금마시장 일대의 관아와 객사가 세워졌습니다. 1911년 객사는 학교가 되었고 1960년대 현재의 금마초등학교 자리로 옮겨지면서 상업권 충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사는 열양연과 낭사년이 1399년에 합쳐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열양에 흡수된 낭산은 낭산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낭산을 흡수한 열양은 여산이 되며 근대 이전까지 행정구역의 중심지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여산리에는 동원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객사와 향청 일대는 현재의 여산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1886년 천주교박해가 벌어졌던 공간이며 23명의 순교자들이 동원과 숲정이 일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순교 성지와 옛 동원 일대의 모습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용안은 1321년 함열에서 분리되었으며 현재 용안면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관청을 둔 고을이었습니다. 김대거원 신부가 최초로 발을 디딘 나바위 성지가 용안현의 관할이었으며 1906년 한옥 형태의 바실리카 성당이 건설되었고 이후 전면부의 서양식 탑이 혼합되었습니다. 용안면 행정복지센터 동측에는 동원 건물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관아와 객사 건물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향교가 남아있습니다. 함열은 현재의 함열이 아닌 함라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향교가 함열현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원과 객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농경지가 되어버렸으나 이곳은 곡창지대에 인접해 있으며 웅포와 성당포구를 포함한 행정구역이었기에 전통적인 물류의 중심지로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령들이 부임하고 싶어 했던 고을임을 알려주듯 조선이 멸망한 이후인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3명의 부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건설한 한옥이 현재까지 잘 남아있습니다. 만경강 북쪽에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를 가진 고을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2년 호남선 철도가 평야 지역을 통과하고 이리역을 기점으로 하는 군산선이 신설되면서 이 일대의 공간은 변화하게 됩니다. 이리는 원래 가장 작은 행정구역의 단위인 리의 명칭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백제의 소력지연이었는데 당시에는 조수구간에 있던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소력지연은 거대한 갈대밭 속에 마을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솜말, 솜리, 솜리라는 명칭과 함께 한자로 바꾼 일이라는 이름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57년에는 비슷한 의미인 옥야현이 되었으나 조선 중기부터 1906년까지 전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6년 한 행정구역이 두 부분으로 떨어진 월경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리는 전주에서 떨어져 익산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리역은 원래 인화동과 주연동 일대에 있던 구이리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시작부터 많은 물류가 모이는 공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914년 전주선 철도가 신설되자 이리역은 3개의 노선이 공존하는 거대한 역이 되었습니다. 물류의 흐름이 변화하자 이리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전북에서 군산 다음으로 일본인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1914년 북온현 통폐합을 단행하면서 독립된 현이었던 익산, 여산, 함열, 용안을 모두 이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구역으로 통합했습니다. 통합된 행정구역은 당시 이리가 속해 있던 익산군이 되었습니다. 북쪽에 새로 조성된 함열역 또한 마을이 성장하면서 원래 함열을 대신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익산역 주변에는 당시 이리역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철도관사로 사용했던 건축물과 가로망이 남아있고 이리금융조합, 이리초등학교 본관과 근대 상가주택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익산 근대역사관은 독립운동가였던 김병수가 1922년 개업한 삼산의원 건물이 활용되었습니다. 구이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대교농장 또한 일본 자본의 상징이었는데
1919년 일어난 3.1운동과 4.4운동이 벌어진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해방 후 약 46년 동안 익산은 이리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리시와 외곽의 영역이었던 익산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995년 다시 통합되었으나 약 100여 년 전 세계 노선이 만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도시는 현재에도 익산의 중심지이자 호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고속철도의 분기점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개발을 진행했으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 곳곳은 독자적인 고을의 중심으로서 각기 다른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문화의 흔적을 연결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일, 오랫동안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익산의 이미지를 보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